4절 바로 넘어갑니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고를 짓는 것이라면 고와 고통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능히 스스로 고를 짓는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괴로움이 나한테 있는데 괴로움이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괴로움이 있고 내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이죠. 스스로 고를 짓는 것이라면 오온의 과정에 나라고 이름 붙인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와는 달리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고 역시 오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실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온의 과정에서 그 과정이 일으키는 부조화, 충돌, 갈등 이런 것들을 나라고 이름 붙인 것이고 또 그 과정이 어떤 고통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괴롭습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지금 괴로움이 있어요. 이때 괴로워하는 나가 괴로움과 따로 있나요? 만일 있다면 괴로움과 내가 따로 있어서 괴로움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대부분 살펴본 것은 충돌하는 내면의 생각들이기 쉽습니다. 특히나 그 생각들에 붙어 있는 느낌들의 충돌인 거죠. 그러므로 가장 최선의 길은 그 괴로움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면 스스로 초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본질을 알면 즉각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식의 본질이 발견되기 전이라면 거기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즉, 괴로움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는 대상임을 확인하면 그 괴로움은 있어도 나를 움직이는 동력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괴로움이 나보다 더 커서 나를 다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면 나를 망가뜨리는 파괴자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해보죠.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참 났습니다. 그 무시는 내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그가 나를 무시하는 눈빛을 툭 쏘죠. 내 눈을 통해 내 감각을 통해 그 눈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저것은 무시하는 눈빛이야라는 인식이 일어나죠. 여기까지는 현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분별, 단순히 사랑스러운 눈빛과 무시하는 눈빛을 분별하는 그 분별 자체. 그리고 그걸 무시하는 눈빛이라고 분별하게 하는 것은 경험이죠. 쌓여있는 경험. 그러므로 그 경험이 곧 괴로움은 아닌 겁니다. 경험은 그냥 언제나 쌓여있다가 눈빛이 들어오면 분별해내는 어떤 분별 기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곧 괴로움은 아닙니다. 경험은 하나의 분별 기준이 될 뿐입니다. 이제 그 분별은 나라는 기준에 적용돼서 나라는 느낌을 위축시키고 또는 더 낮아지게 만들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거나 하는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그 괴로움은 나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괴로움은 더 강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고 여겨지는 잊지 않은 것을 마음에 붙들고서 그것을 지키려는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무시하는 눈빛은 자기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괴로움은 눈으로 들어온 감각작용과 시각피질에서 그 눈빛을 확인하고 경험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찾아내는 감지작용, 느낌으로 분별하는 작용이죠. 그 다음에 전제up으로 가서 드디어 기준이 쓰여서 판단 분별. 나를 저렇게 무시해서는 안 돼라는 판단이 일어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당한 눈빛을 받아야 한다면 괴로움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판단 분별을 통해서 기존에 쌓인 나라는 주체 의식을 지키려는 마음이 발동하여 무시당한다 라는 느낌과 함께 그래서는 안 돼 라는 마음이 충돌하는데 그러나 무시하는 저 눈빛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괴로움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잘 들여다보면 내적인 경험들과 작용들의 충돌과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그 충돌이 마음의 조화를 깨뜨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괴로워하는 나가 따로 있냐 이 말이죠. 생각들의 충돌, 판단의 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요. 내가 괴롭다라고 이름 붙여버려요. 그냥 그런 지금 충돌하는 마음의 현상이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은 하나는 동일시된 나이고 저걸 나라고 여기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남이라고 여기는 인식된 타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타인의 그림자가 싸우고 있는 거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나라고 이름만 붙이지 않으면 뭐 어떻게 어떤 경험과 어, 내 마음의 다른 현상이 부딪혀서 충돌을 일으켜 조화롭지 못하는 마음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거기다가 괴로움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떤 괴로워하는 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내가 괴로웠어라고 말을 하죠. 이름을 붙이죠. 이게 생각에 이름 붙이기 작용이에요. 그저 힘을 받는 생각들의 충돌과 갈등이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지 않고 혼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괴로움을 일으키는 감정은 잘 쓰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불안감이라는 걸 한번 더 살펴보자 겁니다. 사실 불안감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만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이렇게 추측해내고 예측해내지 못한다면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겠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모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거죠. 그래서 불안감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필요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안에 작은 느낌에 불과하다라고 느끼는지 아니면 내 존재 전체를 둘러싸고 나를 흔드는 거대한 느낌인지에 따라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는 불안감을 하나의 신호로서 파악해서 사용하기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안감이 내 안에 있는 작은 느낌으로 있을 경우에 그렇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안이 적당히 작아서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거기에 휩싸이지 않을 정도일 때 그때 우리는 불안은 잘 쓰일 수 있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불안감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안이 너무 커서 다른 모든 것은 있고 그 불안에 빠져 있는 경우. 모든 감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고. 분노가 내 마음에서 작게 느껴진다면 이건 하나의 어떻게 하라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 쓸 수 있는데 너무 크면 내가 휩싸여서 파괴적이 되겠죠. 자기를 파괴하거나 밖을 파괴하거나. 근데 만약에 불안감으로 들어가서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불안감을 느끼지 못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아무 걱정 없었어요.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다 해줬어요. 뭐 의식주 다 해결해 주죠. 내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채워줬어. 어릴 때 우리가 행복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놀고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됐어요. 아무런 불안이 없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나중에 지나고 보니 행복하지. 그때는 행복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에너지를 무한히 쓰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행복하고 즐거웠을 뿐이지 행복하다고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더 쉽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직 아이와 같이 삶을 즐길 수 있는 상태죠. 다만 그렇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대비도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곧 곤경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불안감은 지속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지만, 왜냐하면 대비를 하니까 적절한 불안감이 있어서. 아무런 불안감도 없다면 지금 당장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조만간 불행에 빠지게 될 겁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느낌을 예측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기 뜻대로 옳고 그름만 행사한다면 그 역시 일은 잘해낼지 모르나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관계가 틀어지면 일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도 틀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면 일상의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곤경에 빠지게 되겠죠. 결국은 관계도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늘 적절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또는 일 속에서 늘 괴로움을 겪게 될 겁니다.